자, 이제 귀납적 정의랑 점화식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귀납법은 우리 이미 언급을 했어요, 한번. 뒤에 나온다고 하면서 이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등차 수열에서 언급을 한번 했거든요. 가는 중.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다. 여기 빨간색 글씨로 점화식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점화식이 뭐였냐면, 관계식을,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점화식이에요. 그걸 그냥 말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적읍시다. 수열의 첫째 항. 혹은 둘째 항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항이 무조건 두 개만의 관계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야. 인접한 두 항. 근데 이게 이제 세 항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둘째 항이 필요한 거지. 관계식을 이끌기 위해서. 문제에서 만나볼 거고요. 이러한 항들의 사이의 관계식을 수열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한 관계식 이름이 점화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조화 수열 다 배웠어요. 첫 번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볼게. 이 등차 수열은 n 플러스 1번째 항이랑 n번째 항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공차가 돼요. 그거 자체가 등차 수열의 정의였지, 얘들아. 맞지? 이게 일정하게 나온다고요. 즉 이렇게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 가지고 만드는 게 지금 수열의 귀납적 정의고요. 그러니까 an 플러스 1번째 항이 an에 지금 d를 더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게 지금 점화식이에요. 두 번째요. 세 항이 있을 수도 있다 했죠. 그럼 얘들아, n 플러스 2번째 항이랑 n 플러스 1번째 항을 빼버리면 누구랑 같냐면 또 n 플러스 1번째 항이랑 n번째 항 빼버린 거랑 같아. 이거 왜 그렇게 돼? 공차니까, 공차. 두 개 다 공차잖아요. 맞죠? 공차끼리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계식이 2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 이러한 관계식을 얻어올 수 있을 거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첫째 항도 주어지고 둘째 항도 주어져야지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지금 위에 정의했을 때 둘째 항 이상, 뭐 인접한 세 항 이상, 이런 걸 적어 놓은 거고요. 알겠죠? 그리고 등비 수열도 똑같아요. 등비 수열은요, n 플러스 1번째 항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r 곱하기 an 이렇게 구할 거죠. n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점화식으로 r로 일정하다는 거 알아낼 수 있고요. an이 0이 아니어야 돼요. 모든 an에 대해서 0이 아니어야 돼요.
왜냐면 분모로 들어갈 거니까요. 그리고 등비 중항의 성질을 써먹을 수 있겠죠 또. 이 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나눠버리면 이게 공비죠 공비.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 나눈 거랑 똑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얘도 모든 n에 대해서 an이 0이 아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조화수열이요. 조화수열이란 뭐였냐면 수열의 각 항의 역수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게 조화수열이었거든. 역수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게 조화수열이었어요. 그러면 a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n분의 1 얘가 공차가 나오겠죠. 마찬가지 an 플러스 1분의 1 이라는 것은 an분의 1 더하기 d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좀 찾아내겠다는 거야. 마찬가지 n 플러스 2번째 항이랑 n 플러스 1번째 항을 빼버리면 이것도 역시 공차가 나오겠죠.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 항이랑 n번째 항 뺀 거랑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등비 중항의 성질, 등차 중항이요. 미안해, 조화 중항이요. 그러한 성질들을 가져올 수 있겠죠, 지금. 이게 이제 다 점화식이에요.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거였어. 알겠지? 딱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문자로만 다 적혀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 밑에 거 또 똑같은 건데 요거요. 개차수열 우리 했었어요. 맞아요? 개차가 뭐였냐면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였어. 차. 그지? 그걸 지금 개차수열을 어떻게 좀 정의를 했었냐면 한번 1부터 집어넣어보자 이거야. 오케이? 그 인접한 차가 수열을 이루는 얘들을 우리는 개차수열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개차수열의 일반항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지금 내가 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거 봐봐요.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어떠한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져 있는 거야 지금. 그지? 그럼 얘 개차수열이에요. 개차예요, 개차. 그래서 얘 일반항 유도하는 거야. 얘들아, 이 일반항들은 너네가 막 엄청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외워줘야 되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너네가 구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시면 돼요. 축차대입법이요. 이 축차대입법이 뭐냐면 아까 봤던 1부터 그냥 집어넣어보자 이거야. 알겠어? 그러면 1부터 집어넣어버리면 A2-A1 이거는 F1. 마찬가지 2 집어넣으면요 A3 빼기 A2는 F2요. 3 집어넣으면요 A4 빼기 A3은 F3이요. 그러다가 N까지만 할게요. 나 일반항 찾을 거라서. 그러려면 n-1까지 집어넣으면 되고요. 이 식을 통째로 싹 다 더해버리겠다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얘네가 사라져.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N이라는 얘가 AN-A1이라는 게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를 지금 다 더한 거죠. 즉, 나 일반항 찾아야 돼요. AN이라는 것은 첫째 항에다가 K는 1부터 N-1까지 FN을 싹 다 더한 거예요. FK요. 이게 지금 일반항이에요. 이건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냥 외워버려요. 알겠죠? 선생님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네,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우리 개차수열 했잖아요. 그거를 외워놨으면 이걸 바로 쓸 수 있는 거지. 굳이 저 축차 대입법을 하지 않고요.
똑같다는 거. 알겠죠? 개차 수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바로 좀 정리를 해볼게. 바로 문제를 봐볼게요. 이 개차 수열의 공식이요. 첫째 항에다가 결국은 n-1번째 항까지 더한 거를 더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것도 봐요. 얘를 보고 나는 얘 개차 수열이네 라는 걸 알아줘야 된다고. 뭐냐면 얘가 an 플러스 1 빼기 an이에요.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라고. 근데 얘가 6n으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잖아. 맞지? 근데 이 6n이라는 건 등차 수열 아니에요? 맞죠?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 개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개차 수열 공식 바로 써버리자고. an이라는 것은요,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번째 항까지 fn이요. fn이 뭐냐면 6n이요. 6k. 됐어요? 이거 공식 바로 쓴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2 더하기, 이게 계산이 됩니다. 6 곱하기 2의 n-1 n번째 항 2분의 n 플러스 1 할 거잖아요. 근데 n-1까지만 곱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적히겠죠, 지금. 얘 계산하면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게 됩니다. 수열이 저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냥. 알겠죠? 자, 마찬가지요. 얘도 이런 꼴도 나와요. 이것도요, 축차 대입법 이용해서 구해주는 거야. 알겠지? 자, 얘는 1부터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A2는 A1 곱하기 F1. 자, A3는 A2 곱하기 F2.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A4는 A3 곱하기 F3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 AN은 n-1번째까지만 집어넣는 거야. 난 AN 찾아야 돼서 그래요. 그럼 우리 축차 대입법 하는 거야. 앞에는 차가 일정해가지고 얘들아 다 더해봤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얘는 곱이 일정한 거예요. 어차피 곱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죠? B가 일정한 거예요. B가 어떠한 FN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얘를 변변 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끼리 다 곱하고 여기끼리 다 곱하잖아?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나냐면 A2가 이렇게 약분돼. 맞아? 그지? 자, A3가 이렇게 약분되고 A4도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이 다 돼요. 그래서 AN이 나와요. AN이라는 것은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이런 식으로 적힐 수 있어요. 됐나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는 알고 있는 기호가 있거든요. 파이의 대문자예요. 시그마는 합의 기호야. 이 파이는 곱의 기호입니다. 몰라도 돼요. 교육과정 외입니다. 알겠어요? 몰라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적은 거야, 그냥. 알겠지? 그래서 얘 바로 밑에 문제 보면요. B가 일정한 수열이네. 얘도 축차 대입법을 한번 이용해 보자고요. n에다 1부터 집어넣으면요. A2는 3 곱하기 A1. A3은 3의 제곱 곱하기 A2. A4는 3의 세제곱 곱하기 A3. 이렇게 n-1까지만 집어넣을 거예요. A에는 3의 n-1 곱하기 A-n-1. 얘네 다 변변 곱해버리면요. 이렇게 약분된다고요. 약분. 이렇게요. 그래서 AN이라는 것은 결국은 3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쭉쭉쭉쭉 해서 3의 n-1번째까지 곱할 거고요. 곱할 거고 앞에 A1까지 곱해주시면 되죠.
A1 문제에서 1이라고 나와 있고요. 너네 이거 곱하는 거 실제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싹 다 곱한다는 건 뭐야? 지수끼리 다 더한다는 거 아니야? 맞지?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지? 그럼 지수끼리 다 더한 거네? 지수는요, 첫째 항 1로 하고요. 공차가 1인 등차수열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공식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AN이라는 얘가 3의 2분의 N, N-1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첫째 항 1이니까 1 곱하기 앞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야. 이렇게 생겨 먹었어. AN이라는 놈은. 알겠지? 굉장히 수학적 기납본에서는 여러 가지 점화식이 나와요. 자, 이런 거요. 얘는요, P가 1이 아니고 Q가 1이 아니다. 이런 게 주어져 있다는 게, P가 1이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Q 이런 꼴이거든? 그럼 얘는 등차수열이잖아, 등차수열. 그지? 그러니까 등차수열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거야, 지금. 그지? 자, Q가 0이 아니라는 것은 Q가 0이면 얘는 등비수열이야. 맞지? 그래서 얘가 등비수열이 아니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차수열도 아니고 등비수열도 아닌데 이 수열의 일반항을 너는 찾을 수 있겠냐 이거야. 오케이? 어떤 식으로 찾아내냐면요. 새로운 알파라는 얘를 좀 데리고 와요. 이렇게 만들어버릴 거야. 이렇게 그냥 내가 만들 거야. 만드는 거야. 알겠어? 그냥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은 알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러면 내가 얘를 통째로 어떠한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얘를 나는 n번째 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얘는 P가 공비인 등비수열의 꼴로 만들 수 있구나. 그래야지 내가 일반항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그럼 저 알파는 뭐예요? 뜬금없이 얘 있잖아, 이 식이랑 이 식을 지금 같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럼 한번 전개해 볼게. 얘 전개하면요, AN 플러스 1은 PAN 마이너스 P알파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생겨 먹은 거예요. 그럼 저 위의 식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변형한 거라 했잖아. 요 위의 식을 내가 이렇게 변형한 거야, 내가 임의로. 알겠어? 근데 너네도 이걸 변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변형하냐? 얘가요, 결국은 Q라니까, Q. 변형해놓고 보는 거야, 지금. 알겠지? 얘가 Q예요. 그러면 알파가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냐면 1-P분의 Q꼴이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얘 외워야 돼. 외우셔야 돼요. 알파라는 얘를 너네가 찾아야 돼. 이 알파가 뭐가 적힐지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수열 AN-알파라는 얘가 통째로 하나의 수열인 거야. 첫째 항이 A1-알파 그리고 공비가 P인 등비수열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AN이라는 거, 나 일반항 찾으려고 맨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A1-알파 곱하기 Pn-1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적어버릴 수 있겠죠. 그럼 수열이 어떻게 생겼는지 찾을 수 있었다는 거지. 맞죠? 이게 일반항이고요. 이 일반항을 외워서 쓰는 거 아닙니다.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너네가 이런 꼴로 만들 수 있겠니? 됐어요? 무조건 아셔야 돼요. 이 알파 만드는 방법. 근데 얘들아,
조금 이거는 맞는 말은 아니야. 맞는 말은 아닌데 1-P분의 Q 이거 계산 계속 하는 게 좀 까먹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그렇게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봐도 되냐면 얘들아 얘가 그냥 알파고 얘가 알파였다 생각해봐. 그러면 알파에 대한 1차 방정식이지. P랑 Q는 숫자로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럼 이거 풀어내면 1-P분의 Q 아니야? 알파는? 맞지? 그렇게 보셔도 돼요. 알겠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알파를 기억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그렇다는 게 아니야. 알겠어? 얘가 알파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이거 바로 봐봐. 알파 먼저 찾아야 돼요. 이 수열 보면 등비 수열도 아니고요. 등차 수열도 아니에요. 그럼 일반은 어떻게 찾냐? 알파를 이용해서 찾을 거라고요. 알파 먼저 찾아요. 알파는 1-P분의 Q요. 1-P분의 Q요. 그러면 -1 나오죠. 됐어요? 1-P분의 Q 생각 안 났다. 그럼 얘를 알파라고 놔버리고 1차 방정식 풀어버리라고. 맞지? 그럼 얘 넘어오면 알파고 얘 넘어가면 -2니까 알파가 -1 나오네요. 맞아요? 그래서 알파가 -1이라 적어놓으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an 플러스 1 플러스 1은 3 곱하기 an 플러스 1 됐나요? an 플러스 1은 p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p 곱하기 an 마이너스 알파. 지금 이 꼴로 적었죠. 됐어요? 그리고 너네가 알파를 잘 찾았는지 확인 어떻게 하냐? 이거 전개해봐. 이 an 플러스 1은 3an 플러스 3에다가 빼기 1한 거였다. 잘 구했지? 이것이 그대로라니까 얘가. 똑같은 식이야. 근데 하나의 수열로 좀 보기 위해서 이 알파라는 얘를 찾아주는 거라고. 오케이? 됐어요? 등비수열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수열 an 플러스 1이라는 얘는요. 첫째 양이 a1 플러스 1이랑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 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요 난 이 수열의 an을 구할 수 있죠. an 플러스 1이라는 얘는 2 곱하기 3의 n-1 이렇게 적을 거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an이라고요. an은 2 곱하기 3의 n-1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됐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걸 기억하시라고요. 알겠죠? 자, 이것도 한번 봐봅시다. 계속 꼴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기억하세요. 이제 인접한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죠? 그리고 나는 일반항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이래요. 0. 이거 이용해서 좀 찾을게. 어떻게 찾아낼 거냐면요. Q라는 얘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로 좀 바꿔서 찾아낼 거예요. 그러면 위에 주어진 식 정리하면요. P의 an 플러스 2는 마이너스 P 플러스 R의 an 플러스 1이요. 플러스 R의 an은 0.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P는 P끼리 정리하고 R은 R끼리 좀 정리할게요. R 저쪽 항으로 넘겨버릴게. R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러면 있잖아 얘들아. 이 식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요. P분의 R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고요. 그럼 얘들아 어떠한 수열의 식이 하나 만들어졌지. 얘를 내가 n번째 항이라고 하면요. 제 n항이라고 하면요.
얘는요 n 플러스 1번째 항인 거 확인돼요. 맞죠? 그죠? n 대신에 n 플러스 1 집어넣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요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인 거네. 근데 심지어 등비 수열이에요. P분의 R이라는 공비가 곱해져 있어요. 맞죠? 즉 수열 AN 플러스 1 플러스 AN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요. 미안해요. 마이너스 AN이라는 얘는요 첫째 항이 n에다 1 집어넣은 게 첫째 항이에요. 항상 A2 마이너스 A1 그리고 공비가 P분의 R인 등비 수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는 것은 첫째 항이 A2 마이너스 A1이고요. 공비가 P분의 R인 등비 수열이라고요. 일반항 작성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맞아요? 그죠? 근데 얘들아 내가 찾아야 되는 건 AN이야. AN 플러스 1 빼기 AN이 아니라고. AN이야. 내가 찾아야 되는 거. 그지? 근데 얘 뭐예요 지금?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죠. 얘 개차 수열이죠. 그죠? 그래서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너네가 좀 알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돼. 개차 수열의 일반항은. 알겠지? 자,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요. AN 어떻게 나왔냐면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항들의 항 됐나요? 개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요. 이거 한마디 적어놓고 얘는 수열 AN의 개차 수열이다 라는 걸 발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AN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개차 수열의 공식을 써서요. 그러면 옆에 문제 바로 한번 좀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얘들아 AN 플러스 2 인접한 세 항 사이의 차예요. 근데 얘네 개수들 있지? 앞에 곱해진 개수들 다 더하면 0 나오죠? 그죠? 그러면 방금 거 써먹을 수 있다고요. 오케이? 선생님 그걸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가 PQR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Q라는 얘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로 나타냈었어. 그래서 P에 대해서 정리하고 R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등비수열의 꼴을 만들었어요. 방금 했어요. 그죠? 그래서요 얘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로 이제 마이너스 R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P는 지금 1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거고요. R은 지금 2의 역할을 하고 있게 찢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열이요.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요. 여긴 사실상 1이 앞에 곱해져 있는 거예요. 1 생략하고 적어도 돼. 그리고 2 곱하기에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요. 즉 얘가 n번째 항이라고 보이면요.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요. 그래서 수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는 것은요. 첫째 항이 1이고요. 왜 1이에요?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n에다 1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1 나와요. 알겠죠? n에다 1 집어넣으면 그게 첫째 항이라고.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에요. 그래서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는 것은요 2의 n 마이너스 1제곱으로 적을 수 있다고요. 맞아요? 근데 난 구해야 하는 거 AN이라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아니라고. 얘는 수열 AN의 또 개차 수열이죠.
그러니까 개차수열의 공식을 써먹어갖고 AN 찾자고요. AN은 첫째 양 2죠 지금. 여기에 N에다 1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아, 미안해. 첫째 양 여기 이거요. 그죠? 첫째 양에다가 K는 1부터 n-1까지 2의 K-1제곱 해주시면 된다고요. 됐죠? 우리 뒤에 거 계산 가능하죠? 2 플러스 등비수열합인 거잖아. 그래서 정리하시면요, 이러한 수열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밑에 문제요. 그릇 A에는 10%의 소금물 300g 있고요. B에는 7%의 소금물 300g이 들어있고요. 동시에 100g씩 따라내서 서로 교환해 섞는 시행을 n회 반복한 후에 A에는 AN%의 소금물, B에는 BN%의 소금물이 되었다고 한대요. 그리고 다음이 성립한대요. 우선 뭐 해보라는 거냐면 A1이랑 B1 더한 거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거든. A1이라고 하면요, 뭐냐면 이러한 시행을 한 번 반복했었을 때에 A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농도예요. 알겠어요? A1이라는 건 그렇게 정의가 되죠 지금. N에다 1 집어넣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A1이라는 게 뭐였냐면 이러한 시행을 한 번 반복했을 때의 소금물의 농도라고요. A에 들어있는. 알겠어? 그러면요, 생각해봐요. 일단은 소금물의 양은 여전히 300 아니겠냐? 봐봐. 얘 10% 소금물 300g 있었고요. 7%의 소금 300g이 있었는데요. 동시에 100g씩 따라 내릴 거야. 그러니까 A라는 거에서 100g 뺐어. 근데 B에서 100g 더 가져왔을 거잖아요. 맞아요? 3분의 하고 소금의 양에 대한 식 세울 건데 좀 길어져서 오른쪽으로 좀 뺄게요. 원래 300분의 하고 소금의 양에 대한 식 적어야죠. 그죠? 그러면요, 소금의 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미 그릇 A에 있는 이 10%의 소금물은 100g을 빼낸 거야. 그지? 그럼 10%의 소금물이 남아있는 건 200g 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10 곱하기 200g이에요. 100g 뺐으니까. 이건 A에 원래 있었던 거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굴 집어넣었냐면 B에서 꺼내가지고 100g 꺼내갖고 집어넣은 거야. 알겠어? 그럼 그거에 대한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7 곱하기 100이 되겠죠?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그리고 소금물의 양. 오케이? 됐죠? 지금 이게 한 번 시행했을 때 그릇 A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입니다. 알겠죠? 얘는 소금물의 양이요. 됐죠? 이거의 A1이라는 건 농도니까요, 100분열 해줘야 돼요. 곱하기 100이요. 이거 계산하시면 9 나옵니다. B1도 똑같이 할 거야. B1도 여전히 300g을 가지고 있을 거죠. 왜냐면 A에서 100g 가져오고 B에서는 100g 이미 뺐으니까. 됐어? 이거 충분히 어렵지 않게 잘 들을 수 있거든. 놓치지 말고 좀 들어요. 알겠죠? 생각 같이 해. 그리고 B를 기준으로 해서 B 그릇에 든 7% 소금물이 이제 200g만 있는 거예요. 100g 뺐으니까. 알겠어? 맞아? 그리고 누가 들어오냐면 10% 소금물 100g이 들어와요. 됐어요? 나 소금의 양에 대한 식 세울 거예요. 원래 기존에 7%의 소금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100g을 빼냈으니까
200g이 남아 있었을 거고요.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10% 소금물 100g이 들어오는 거예요. 농도니까 100분율이니까 더해주시면 되고요. A1 더하기 B1이요. 17%죠. 두 개 더하면 돼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AN 더하기 BN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첫째 항 구했잖아. 내가 첫째 항을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여기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A의 소금물의 농도였어. 오케이? 그리고 얘는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B의 소금물의 농도예요. 맞죠? 그리고 200g 있었을 거고 B에서는 100g 가져오니까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n 플러스 1번째 시행을 하면 여기가 n번째 시행에서 남은 농도가 나오지 않을까? 맞아. n번째 시행에서 n번째 시행에서 나온 A의 농도가 나오겠죠. n 플러스 1번 시행을 하면 그 전에 농도가 나오지 않을까? 맞지? 그래서 AN, BN을 찾기 위해서 n 플러스 1번 시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전히 소금물의 전체 양은 300g입니다. 왜요? 계속 100g씩 교환하고 있거든. 그냥 교환했을 뿐이지 양이 달라지진 않아. 전체 양이. 야무지다 소리가. 그리고요 100분의 AN 이렇게 좀 적으시면 되겠죠. 이 AN이라는 것은 n번 시행 후에 A의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맞죠? 이게 이제 200g 있을 거고요. 지금 소금의 양에 대한 식 세우는 거야 얘들아. 그 다음 100분의 BN 곱하기 100g을 내가 더 가져올 거고요. 그룹 B에서요. 농도니까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고요. 얘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3분의 2 AN 플러스 3분의 1 BN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BN 플러스 1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3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BN 곱하기 200이요. 100분의 AN 곱하기 100이요. 곱하기 100. 자, 얘도 정리하시면요. 3분의 1 AN 플러스 3분의 2 BN이거든. 그럼 얘들아 이거 두 개씩 더해버리면 AN 플러스 1 더하기 BN 플러스 1이 뭐가 나오냐면요. 이거 두 개 더해봐. AN 더하기 BN 아니냐? 맞지? 얘 계속 일정하게 나와. 어디까지 일정하게 나오냐면 계속 일정하게 나와요. A1 더하기 B1이요. 얘 17이에요. 그냥 17이라고. 위에서 구했어요. A1 더하기 B1. 알겠죠? n이 뭐가 됐든 간에 얘는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얘네들이 싹 다 17 나온다고. 알겠어? 그렇게 나와버리게 된다고요. 됐나요? 지금 이거 두 개 실제로 더해가지고 20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첫 번째 항까지 다 똑같을 거다. 됐어? 자, A, B, C, D 값 지금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너네는 행렬 안 배워가지고 내 행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굳이 요 그냥 AN 플러스 1이라는 거 AN 플러스 1이라는 거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보면 되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랑 이거 곱하고 더해지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이것만 알면 돼요. 여기까지만 알면 되고 적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적는 건데 A 값 그냥 3분의 2 나오고요. B 값 3분의 1 나오고요. C 값은 3분의 1 D 값은 3분의 2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지금 순서대로 A, B, C, D예요. 됐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그냥. 알겠지? 여기까지. 이 소금물 문제요. 나와요. 실제로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지 않냐?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 아마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할만하다 이거야. 좀 쉬었다 봅시다.